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41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장 5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종목 이야기 알차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또 종목 상담까지 이어갈 예정인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죠. 종목명, 가격, 비중을 적어서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원활한 상담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또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온 종목 있다라고 지점 연락 오면 바로 지점 연결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시간까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 또 계속해서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시황 변동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현재 2475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 10포인트 정도 하락이고요. 일단은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다시피 2496, 2500포인트까지 오늘 터치를 했습니다. 이내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집중적으로 나오던 한 11시경에는 2460포인트대까지 빠졌습니다. 이후에 2470선까지는 회복을 했는데 2480, 90선은 아직까지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오늘의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옵니다. 3,007억 원 정도 기관이 팔고 있고요. 외국인은 2,673억 원 순매수합니다. 개인도 116억 원 정도 순매수 기조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818포인트대입니다. 820포인트대가 지금 무너졌네요. 약보합권 지금 유지를 하다가 820포인트도 무너지면서 818포인트대까지 주저앉았고요. 일단 약보합권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825포인트대부터 지금 820포인트대는 꾸준하게 지켜주면서 상승권역 이어가고 있었는데 2시 이후로 부러집니다. 그리고 818포인트대까지 현재 빠지면서 오늘 장 저점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역시나 기관이 오늘의 키를 잡고 있는데요. 2,768억 원 기관이 팝니다. 개인 외국인은 사는데 외국인의 매수 물량도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70억 원 매수 정도로 그치고 있고요. 매도로 전환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매수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개인은 2,838억 원 순매수합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결국에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1,063원 90전, 60전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로 다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살펴볼 텐데 셀트리온, OCI, SK하이닉스, 카카오, 현대로보틱스 전체적으로 거래소 쪽의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셀트리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거래소의 이전 상장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요. 오늘도 52주 신고가 돌파를 했습니다. 거래소 이전 상장과 또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겹포제입니다. 지금 신고가 또 경신을 하는 모습인데 레미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등 주력 제품들이 결국에는 타일을 더 캐파를 키워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영업이익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목표 주가 상향하는 증권사들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OC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CI 지속적인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15만원도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신고가 돌파했고요. 오늘만도 8%가 넘게 급등하고 전일도 5%, 6%대의 상승을 지속적으로 이어갔었는데 이유를 보니 실적 개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월별로 오르고 있어서 4분기보다 개선된 1,193억 원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하이닉스입니다. 4분기 실적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물량이 좀 과잉이 공급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물량 부담까지 해소가 되면서 강세 흐름 이어갑니다. 물론 강한 흐름을 예전처럼 보여주는 건 아닌데 오늘은 장중에 8만원 돌파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었고요. 현재도 0.64% 상승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카카오 올라오는 이유는 카카오의 실적 개선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아니라 자회사의 이야기입니다. 두나무 가치 상승인데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와 관련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업비트는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고요. 이곳에서 나오는 거래 대금들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카카오의 실적으로 직접적으로 큰 연관이 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오늘도 6%가 넘게 급등하고 있는 카카오입니다. 자, 현대로보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입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대규모 유상증자 이후에 그 첫날은 동반 하락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 4% 정도 빠졌는데 그 이후에 지금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권오갑 부회장이 대규모 주식 매입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오늘 장중에 5%, 6%의 상승을 가져갑니다. 자, 다음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게임즈, 바이온, 하이비전 시스템, 원리, 퓨처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쪽 시장이 좀 많은데요. 넷마블 게임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 기대치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 실적 얘기입니다. 실적이 발목을 잡는 모습인데 그동안 좀 잘 달리던 넷마블 게임즈 오늘 10,000원이 넘게 하락하면서 17만원대 초반까지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약세는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인한 4분기 실적 기대치 하회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바이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세포 사업을 강화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장중에는 1970원대까지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갔다가 현재는 윗골이 달고 쭉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미래셀바이오 지분을 추가 취득해 줄기세포 사업 강화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일단 최근에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3D 센싱 모듈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10% 가까운 급등세가 나왔고요. 장중에 10%를 넘어서는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의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15%나 증가한 59억 원 기록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된다는 긍정적인 코멘트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완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거래 재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최근에 급락하고 있던 완리가 흉한지구 수혜 기대로 강세를 보입니다. 오늘 상한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상한가까지 터치를 하는 모습인데 흉한지구에 대한 투자 유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라는 소식으로 지금 주가가 잘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퓨처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회사 퓨처캠 헬스케어의 서울 성모병원 생산시설에 대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퓨처캠 현재도 10% 가까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시 48분 지나고 있고요.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지지 않는 매매 주도주 발굴 투자 전략가 권홍섭. 저평가 가치주만 공략한다. 원칙을 지키는 투자 김상진.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하단에 번호가 벌써 나오고 있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지금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많은 종목 이야기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권홍섭 PB, 하나금융투자증권 클럽원 금융센터 김상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홍석 PB부터 해볼까요? 예, 먼저 보실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네. 일단 그 4분기 실적이 한 8,966억 원으로 한 19% 정도 상향하는 조정안이 나왔는데요. 일단 기존 한 7,530억 대비 19% 정도 상향하는 좀 전망치를 좀 많이 높이는 그러한 컨센서스 조정이 나왔습니다. 또한 그 내년도 올해죠. 2018년 영업이익과 순이익 전망치를 각각 2조 9,630원, 또 순이익에서는 2조 2,230억 원으로 약 5% 상향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단 SK이노베이션이 그 정제 마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화학 제품에 관해서 정유의 유가의 흐름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오펙의 9개월 감산 연장에 대한 합의에로서 여기에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또 올해 이제 상반기쯤에는 러시아까지 석유에 대한 유가에 대한 좀 그 감산에 대해서 동참을 하겠다라는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SK이노베이션이 좀 굉장히 좀 수혜가 있을 것 같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큰 이제 빅 이슈는 아람코의 IPO 상장입니다. 아람코는 그 사우디 국영기업으로서 지금 현재 WTI에 대해서 원유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 올해 한 하반기 정도에 상장 예정인데 시가총액이 무려 달러 기준으로는 2조 달러지만 한국 돈으로 따지자면 한 2조 2,500조 정도 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IPO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그 사우디 경우에는 이 아람코 상장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WTI 그 국제 유가 기준을 한 75달러 선까지 만들어야 시가총액을 목표하는 2조 달러 수준을 맞추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WTI를 계속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SK이노베이션은 그 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그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정제 설비에 대한 증설이 제한적으로 다가오면서 이 동사의 경우에는 정제 마진으로서는 굉장한 수익률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좀 기대감도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다음 보실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꾸준히 계속 그 주가 흐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좀 리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일단 그 주요 제품인 D램과 3D 낸드 쪽에서 수요처 다변화로 장기 호황 지속의 시그널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 PC와 모바일에 편중됐던 수요가 이제 서버와 클라우드, 오토모티브까지 확대해 줌으로써 폭발적인 수요가 올해도 전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에 있는 상장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잠정 실적 발표치가 예상치를 굉장히 상회함에 따라 업황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순조롭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도 리레이팅이 가능한 그런 주가 흐름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견조한 실적과 그 강화된 주주 환원이 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는 뭐 치킨 게임 시작이 될 것이라도 좀 우려가 있지만 일단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을 시작하는 좀 그러한 그 공격적인 전략보다는 현재 그 이 부회장께서 아직까지 그 재판이 아직 보류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온건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게 좀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그 급진적인 캐파를 확대하는 전략 구사보다는 어느 정도 그 공급 물량을 좀 축소를 할 것이고요. 또 좀 미세 공정에 대한 그 공정 수를 좀 증가를 시켜서 단가를 좀 낮추는 그러한 좀 전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이제 2018년이죠. 올해부터는 이제 2020년까지 주주 환원 정책이 이제 반영이 될 건데요. 일단 단계적으로 좀 주주 환원에 대해서는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배당 펀드와 그리고 인컴 펀드 이익을 좀 유도를 하면서 수급 개선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까지도 삼성전자는 계속 자사주를 한 12,000주에서 16,000주 계속 매집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는 주주 안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러나 오늘 좀 그 주가 흐름이 밀리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이는 기술적으로 좀 하락이 나올 때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현재 그 250만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는 2,500선을 일단 먼저 달성을 하고 그 이후에 좀 흐르는 좀 그 흐름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로서는 회사는 문제가 없지만 일단은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좀 조정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NH 엔터테인먼트입니다.
NH 엔터테인먼트라는 이제 회사는 네이버와 이제 관련이 돼 있는 회사인데요. 일단은 그 전자상거래의 그 페이코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모회사입니다. 일단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고성장의 수혜주가 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그 간편 결제가 신용카드를 버금가는 거기에 대한 결제 수단이 전망이 되면서 일단 NH 엔터테인먼트 가지고 있는 페이코 결제 시스템이 굉장히 좀 수혜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 네이버 페이도 있고 그리고 또 핸드폰에 들어가는 은행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간편 결제 시스템에 페이코가 공격적으로 마케팅 시장에 진입하겠다는 신호가 점점 나오면서 현재 그 반대 이제 경쟁사인 카카오페이나 아니면은 또 그 네이버 페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이 동사가 경쟁 우위에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 이제 매수는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라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좀 더 높게 잡아서 한 14만 원 정도 잡고 손절가는 짧게 한 6만 원 정도 잡는 그런 투자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또한 그 모바일 결제 시장에 대한 확보를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모바일 광고와 그리고 메신저 부분에서 매출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글로벌 광고 시장이 일반 매체, 신문이나 TV에 비해서 모바일 광고 시장의 점유율이 추월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 동향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B2B 메신저 시장에 진출을 함으로써 올해에는 전년비 대비 200억 매출을 상승시키는 그러한 좀 매출 증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모바일 결제 시장 확보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미국 상장 업체죠. 그 페이팔에 대한 그 주가가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함으로써 일단 국내 간편 결제 시장이 현재 전체 700조 규모인데 현재 3%에서 올해는 한 10%까지 늘림으로써 동사의 간편 결제 시장에서도 상당한 좀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오늘도 그 다른 그 자회사의 그 가상화폐 거래소 이슈로 인해서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 그 단기 고점이 한 15만 원, 16만 원 정도 매물대에 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단기 차익 실현이 가능한데요. 일단은 그 기간의 매수세가 지금 계속적으로 돋보이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보다는 좀 더 그 홀딩을 하는 전략으로 한번 스윙을 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한 18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간이 엑시트 하지 않는 한 좀 보류를 홀딩을 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마지막 보실 종목은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그 세포 재생 물질인 PDRN을 이용한 재생 의료 전문 기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세포 재생 물질의 추출을 연어에서 이제 추출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용해서 그 피부의 이식이라든지 아니면 화상 입은 환자들이라든지 그쪽으로 이제 그 재생 의료에 특화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그 바이오 C&D라는 그 보톡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요. 현재 그 메디톡스라든지 휴젤이라든지 이런 회사와는 다른 균주를 사용하고 있고 자기들만의 특화된 보톡스 균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앞으로도 좀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임상망 통과를 보톡스에 대한 임상이 통과가 되고 동사의 그 매출 현재 그 재생의료 그 사업까지 매출까지 포함이 된다면은 앞으로도 그 회사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현재 그 매수 추천 어느 정도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4% 정도 밀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그 뭐 바이오가 좀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어느 정도 매수를 추천해 볼 만하고요. 현재 목표가는 한 13만 원 정도, 13만 원 정도면 공모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차익 실현이 좀 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짧게 5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매수 포착 타이밍 왔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죠.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과장님. 오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제약바이오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대웅제약을 주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5% 정도 주가가 좀 빠져 있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이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 지금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태지만은
우선은 지금 4분기 영업이익 배기록으로 작년 대비 한 30% 내려갈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던 상황에서 시장의 컨센서스가 더 낮게 나왔던 상황에서 이 4분기 영업이익이 뭐 100억 이상 나온다고 한다면은 부합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우루사라는 가장 큰 품목이 있는데 우선 우루사 같은 경우가 이 간질환 개선제도 좀 알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판매가 계속해서 연간으로 한 10% 이상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우루사와 같은 이 본업의 약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해외 쪽에서의 실적 부분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국내 쪽에서 실적은 확고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태로 본다고 한다면은 내수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한번 좀 갖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오늘 제가 좀 내용제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게 뭐 실적보다도 이 자회사인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한 가치가 대웅제약의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대웅제약이 한올바이오파마의 지분을 한 30%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한올바이오파마가 이 자가 면역 질환 항체 신약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에서의 기대감과 함께 이 모회사인 이 지분을 갖고 있는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주가도 뭐 이런 부분이 좀 주가를 최근에 좀 올리지 않았나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이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 호주에서 지금 임상 1승년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18년에 3분기 정도에 종료가 된다고 한다면 본격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대웅제약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 2015년이죠. 그때 R&D 파이프라인의 확보 차원으로 한올바이오파마의 지분을 30%를 인수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보는 이 대웅제약의 눈도 좀 이 실적으로 빛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다시 한번 한올바이오파마의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이 개종이 된다고 한다면 주가에 대한 상승 부분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매수가는 16만 8천 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16만 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 목표가는 18만 원, 현재가 15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대웅제약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김상진 팀장 종목 이야기 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먼저 SK하이닉스입니다. 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9% 증가한 4조 2,800원으로 예상되는데요. 또한 이제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또 이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 또 77% 증가한 8조 3,100억 원이랑 4조 3,600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고 통상 1분기는 이제 모바일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D램 서버에서 증가하는 수요와 PC 재고 축적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출하량은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경우에는 모바일 성수기 진입으로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23% 늘었지만 가격은 4%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역시 글로벌 반도체 업체 안에서는 역시 SK하이닉스는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가장 매력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12월 26일 최저가인 7만 4천 원을 찍고 나서부터 11월 30일 조정 이후에 계속 7만 6천 원 부근에서 이제 횡보하는 모습인데요. 12월 중순에 이제 8만 원대로 잠깐 올라섰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다시 지금 낮아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익 창출의 원동력은 견고하다고 생각하고요. 목표가 11만 원, 손절가 6만 6천 원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LG U+입니다. 지금 LG U+는 4분기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3조 1천억 원, 2천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 수준에 부합할 전망이고 단말기 판매를 제외한 서비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IPTV 매출액은 가입자 수나 가입자당 매출액의 증가로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초고속 인터넷은 가입자당 매출액이 높은 기가 인터넷 가입자나 9%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IPTV, 전자결제, 사물 인터넷이 성장 동력이고 올해 이제 IPTV와 전자결제 매출의 경우 모두 20% 정도 늘어날 전망이고 향후 3년간 사물 인터넷 매출이 매년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의 그 원동력은 견고하게 보이고요.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LG U+ 주가는 현재 지금 12월 7일 날 최고가인 15,050원을 찍고 나서부터 최근 2주간 지금 횡보를 지금 거듭하고 있는데요. 12월 8일 날 이제 코스피 조정으로 인해서 5% 정도 하락하긴 했으나 13일 날 이제 바로 회복한 모습이고요. 최근 2주간 횡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고 여겨지고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 12,000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미얀마 해상가스전에서 발생한 수익을 유동하여 2,235억 원의 현금을 확보했으며 가스공사는 과거 해외 자원개발 투자 여파로 늘어난 부채 줄이기에 나선 상황이라서 의미 있는 거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유동화 거래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국내 보험사들이 주로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가스공사는 2016년 미얀마에서 520억 원가량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 일부를 유동화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3분기 기준 부채 비율이 333%인 한국가스공사의 부채 감축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주가는 11월 23일 날 45,500원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지가 보였던 42,000원 선이 굉장히 좀 저점으로 보여져서 매수를 추천드렸었고요. 어제 이제 그리고 4% 이상의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아주 충분하다고 여겨지고 있고 목표가 58,000원, 손절 37,000원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지금 주력 사업인 적층 세라믹 콘덴서 업황의 호조로 내년에 이제 국내 IT 기업 가운데 영업이익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주가가 지금 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 이제 일본에서 발표한 10월 MLCC 가격은 전년 대비 33%, 전월 대비 6% 상승해서 이제 2015년 3월 이후 3년 만에 최대 상승을 기록했던 9월 가격을 재차 경신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및 IT 기능의 고도화로 인해서 대당 탑재량이 증가되는 추세고 삼성전기를 비롯한 글로벌 MLCC 업체들이 대당 채용량이 스마트폰 대비 15배가 많은 전기차용 MLCC 신규 라인 증설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MLCC 가격은 2-3개월 후 분기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기대할 만하고 가파른 실적 증가는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 9월 18일 날 최고가인 114,500원을 찍고 나서부터 지금 등락을 계속 반복하는 모습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96,000원 선에서 강한 지지가 보여서 매수를 추천해 드렸었는데 아직 전고점을 뚫지 못했네요. 일단 다시 한번 지지와 저항을 확인해 보는 시점인 것 같고 목표가 13만원, 손절가 83,000원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삼성 SDI입니다. 현재 지금 삼성 SDI는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만큼 이제 중대형 전지의 매출이 지금 굉장히 늘고 있고 삼성 SDI의 4분기 매출액이 이제 전분기보다 1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81% 늘어난 1,09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의 주력 상품인 중대형 전지의 매출액은 지난해 1조 4천억 원에서 올해 2조 2천억 원으로 증가해서 올 4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 SDI는 이제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도 이제 높아지고 있고 원가 개선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형 전지 부분에서 이제 기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제 또한 이제 최근 원달러 환율의 하락과 그리고 아이폰 X의 판매 둔화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 조정을 좀 받았으나 4분기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는 좀 과도한 평가인 것 같고 4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78% 상승한 1,017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갤럭시 S9 시리즈 출시에 따른 이제 폴리머 전지나 ESS용 대형 전지에 대한 수요 또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네,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네. 네. 11월 27일 날 이제 최고점이 23만 4천 원에서 이제 주가가 좀 우하향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추세가 반등된 것이 보여집니다. IT 업황과 이제 최근 실적을 볼 때 당분간 21만 원 선에서 이제 좀 횡보를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조금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고 싶고 아직 매수를 하신다면 조금 내려온 20만 원 선에서 매수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까지 쭉 만나봤고요.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18번님께서 신라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종목인데 1,5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계속 하락하는데 기다려도 될까요? 1,500원이 아닐 거예요, 아마. 105,000원이 아닐까, 105,500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쵸? 105,500원이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고원홍석 PB님? 일단은 오늘 좀 안 좋은 장세에서 좀 매수를 하시지 않았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신라젠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 관련해서 지금 3상을 미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팩스아백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총도 현재 거의 한 7조 원을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단 바이오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서 신라젠 이외에도 모든 바이오 종목이 지금 하락으로 다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서 좀 추세가 좀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지만 일단은 한 번은 조정이 올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좀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좀 매수를 하셨다면 좀 비중이 크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만약에 오늘 좀 초기에 한 10% 정도 진입을 하셨다면 밑에 하단 가격이 한 76,000원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마지노선으로 최후의 보루로 한 76,000원에서는 추가적인 추가 매수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현재 152,300원까지 11월 달에 고가를 찍고 나서 현재 3달 정도의 조정 기간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삼성바이오로지스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고 또 신라젠의 보호 예수 물량이 현재 또 이제 계속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바 앞으로도 좀 이 물량만 해소가 된다면 상승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는 바이오 섹터들이 지금 조정 중이지만 앞으로 올해 상반기에서는 IT와 그리고 바이오 쪽, 제약 바이오 쪽이 상승 주도주로서 증시 랠리를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큰 맥락에서 보자면 신라젠도 거기에 종목 편입이 됨으로써 일단은 오늘 정도는 한번 쉬시고요. 한 3일 정도까지 3일째까지 하락하는 것을 멈춘 것을 확인한 후에 그 뒤에 추가적인 매수를 함으로써 그 이후에는 목표가를 한 15만 원까지 한번 다시 잡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신라젠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신라젠은 왜냐하면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이 흐름이 나온 이유는 일단 제가 분석을 제 작년 상장 때 한번 했습니다. 그때는 그 공모가가 15,000원 정도였는데요. 그 이후에 하락세를 한 10,000원에서 8,000원까지 나왔던 종목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이 회사가 이 야구 팩스아백을 판매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매출이 현재 시총을 한 7조 정도 육박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이 시총 한 10조까지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좀 매수를 집중적으로 해서 아무래도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종목으로 좀 편입을 계속해서 그런 포트를 구성할 종목으로는 매력적인 종목이라 보여집니다. 네, 신라젠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은 9282번님께서 PNT 종목 여쭤보셨네요. 13,600원에 비중 30%, 매도 시점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김상진 팀장님 언제 매도할까요? 네, 지금 PNT는 이제 디스플레이 필름 중대형 2차 전지 전국 공정 장비 업체인데 지금 이 PNT가 4분기 실적이 경쟁사 대비해서 지금 양호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발 이제 턴어라운드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이제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나타낸 이후로 다음 주에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관심을 갖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13,600원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13,600원이면 차트상으로 이제 저점에서 잘 들어가신 편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지지를 확인하고 이제 또 약간 추세가 또 이제 우상향하는 추세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걸로도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고점이 15,550원을
15,450원, 15,450원을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부터 일단 확인을 해봐야 할 타이밍이실 것 같고, 전고점을 이제 돌파하시게 된다면은 이제 보유하시고, 그렇지 못한다면은 한 5% 정도씩 분할 매도 하시면서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PNT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종목 상담 잠시 뒤에 또 이어가도록 하고요. 권홍소 피부의 종목 이야기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예, 먼저 보실 종목은 오이솔루션입니다. 네. 오이솔루션은 그 정보통신 관련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일단 이 종사의 경우에는 이제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어질 5G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주도주로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망 중립성 이슈에 대한 망 중립성 폐지가 나옴으로써 5G의 도입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서비스가 이제 차별화를 할 수가 있다. 따라서 5G 도입을 시기가 당겨질 것이면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오이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동사의 제품들이 앞으로도 매출의 좀 기조가 계속적으로 증액 기조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현재 5G의 단계별로 2단계가 이제 접촉이 될 거지만 1단계에서 2단계까지 넘어가기에는 한 2년 정도 짧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매출이 급격히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주가가 좀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러한 금액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사를 아직 보유를 하지 않는 분이시더라도 5G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 가격에도 매수를 해볼 만 하고요. 만약에 매수를 하고 난 뒤에는 목표가는 한 25,000원 정도로 좀 더 높게 잡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코아스템입니다. 코아스템은 주기세포 관련 연구 및 치료 개발을 하는 바이오 제약 회사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제품군으로서 루게릭 적응증 치료 완화 제품인 유로나타가 있고요. 이 유로나타가 현재 한국 환우분들 매출 외에도 미국 지금 텍사스와 그리고 매사추세츠에 소재한 병원에서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는 그러한 좀 특출난 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병원에서는 한양대 병원과 서울대 병원에서 지금 이 제품이 나가고 있고요. 또 이 제품이 현재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서 계속적으로 보험 수가 등재를 위한 노력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내년 1분기에는 US FDA 임상 허가 관련이 있는데요. 일단은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약처와 코업을 하면서요. 앞으로도 이 유로나타가 희귀의약품 질환에서는 좀 루게리 쪽에서 특화되어 있는 임상의 허가가 나타난다면 코아스템의 좀 주가 행보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현재 바이오 섹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조정 국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 6% 정도로 밀리고 있는데요. 일단 어저께 하루, 그리고 오늘 이틀, 그리고 내일까지 한 3일 정도 밀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일봉 흐름상 밑에 11선이 12,500원 내지는 최고의 마지노선이 12,000원 정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IT 쪽과 그리고 공작기기에 대한 미국, 유럽발 화물 수요 증가로 인해서 굉장히 좀 지금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키코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한 20% 물동량이 증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항공 운송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카고, 그러니까 항물 운송에 대한 에어 운송에서는 가장 주도적인 종목이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진입 장벽이 높은 이유는 이제 올해죠. 국제 회계 기준을 금융리스로 다 일원화를 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부채 비율이 증가가 하게 되는데요.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아시아나 항공 대비 부채 비율이 그렇게 상승이 높지 않기 때문에 700% 수준을 멈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회계 기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재무적으로는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의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에 기관이고요. 밑에 게 외국인입니다. 쌍끌이 매수세가 나오면은 좀 장기 연봉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기관이 관심을 갖고 현재 1차 상승, 2차 상승을 계속적으로 올리는 그런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계속적으로 저점이 낮아지지 않는 전저점이 33,000원을 깨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좀 홀딩한 자세가 좋아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계속적으로 목표가를 한다면 주봉상으로는 전 매물대인 39,250원까지 한번 차익 실현 노리는 그런 투자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 보시면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의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애플랑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LG 디스플레이나 그리고 중국 업체인 BOE에 대해서는 거의 납품이 받을 것 같다라는 뉴스는 나오고 있지만 OLED에 대해서는 패널에 대해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장 수율이 좋기 때문에 독주를 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현재 그 마진은 20% 이상 확보를 하고 있고요. 또 삼성 디스플레이를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삼성 SDI가 지분법 이익으로서 그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중국 업체인 BOE의 OLED 수율 테스트를 했는데 10% 미만의 저조한 성적이 나오고 있고요. LGD 역시 마찬가지로 수율이 상당히 좀 저조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시장은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이 이제 2월 달이죠. 그때 출시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3월 달 정도에 출시가 완료가 된다면 일단 2차전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ESS 분야인 그 2차전지와 대형전지 분야에서도 올해에는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삼성 SDI가 수혜가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실 정도면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일단 4일부터 좀 파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오늘도 주가가 출렁이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자동차 상품성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GDI 엔진을 기준으로 해서 열 효율과 연비가 각각 50%에서 15% 개선이 되고 있고요. 또한 기아차와 부품 공용화가 70% 달성할 전망이라서 거기에 대한 단가와 원가의 마진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 시장에 성장세가 돌입을 함으로써 이제 글로벌 점유율, 업체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그 중국의 개소세, 개별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제 2018년부터 중단이 되면서 글로벌 자동차의 업계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미국과 인도, 중동 지역에 대한 판매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신규 모델 7종을 투입해서 5년 주기의 신차 대체율을 현대차가 다 맞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인도 공장이 증설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 중동의 경우에는 여성 운전자에 대한 수요가 급진적으로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판매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적극적인 매수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5종목 현대차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이제 김상진 팀장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먼저 하나입니다. 예, 하나는 지금 지주회사 중에 투자 매력도가 매우 높은 종목인데 실적 개선이 지금 뚜렷하고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에서 하나건설이 추가 손실이 확인된 이후 전고점 대비 22% 하락을 하긴 했지만 실적 개선 및 하나건설이 추가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고 한화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약 5천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4%, 순이익은 약 309%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한화의 주가는 현재 지금 8월 22일 날 최고가인 52,900원을 시작으로 계속된 우하향을 이어왔는데 그 4분기 실적이 이제 반영됨에 따라서 주가도 이제 서서히 상승하는 국면이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고 여겨지고요. 목표가 53,000원, 손절 35,000원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호텔신라입니다. 연말 특수로 이제 면세점을 찾는 이제 국내 관광객이 늘면서 면세점 매출액이 이제 예상치를 훌쩍 이제 뛰어넘는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 그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호텔신라의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은 207억 원으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3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272억 원으로 작년 1분기 대비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9월 26일 이제 최저점이 52,100원에서 시작해서 11월 29일까지 꾸준한 우상향을 보이다가 12월 들어서 이제 횡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현재 추세를 볼 때 8만원 선에서는 확실한 지지가 확인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목표 주가는 108,000원, 손절 68,000원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올해 반도체 공급사들의 투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제 반도체 장비용 부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하반기 신공장도 증설을 완료했고, 내년에 이제 양산 확대로 인해서 실적 우상향 추세가 지속될 쪽으로 전망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물론 이제 내년, 그러니까 2019년 반도체 장비 업황에 대해서도 이제 적어도 작년보다 수요가 훨씬 더 커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핵심 부품의 공급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는 측면은 하나머티리얼즈의 영업 환경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것도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 이제 반영의 여파로 이제 정배열의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이제 고점에서 횡보가 이어지는 국면입니다. 최근 4분기도 이제 굉장한 실적 반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고점이 37,500원도 지금 돌파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어제 돌파했는데 오늘은 좀 내려갔네요. 어쨌든 당분간 우상향의 추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로 잡으셔서 포트에 담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스코입니다. 이번 4분기 포스코는 이제 시장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이 예상되고 있고요. 연결 영업이익이 1조 3,46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85% 급증했습니다. 이제 별도로 이제 영업이익도 이제 철강 업황 개선에 지난해 이제 분기 중에 가장 많은 8,920억 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는 전년 동기보다 이것도 82.6% 급증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작된 업황에 대한 개선세는 올 상반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2조 7,4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이것도 이제 17% 증가한 수치입니다. 양호한 실적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이제 저평가와 맞물려 주가의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최근 6개월간 이제 34만 5천 원과 30만 5천 원 사이에서 이제 등락을 계속 거듭했었는데, 최근 이제 연이은 호재로 전고점 돌파뿐만 아니라 이제 신고가까지 계속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고점 돌파가 예상된다고 매수를 추천해 드렸었고, 목표가인 38만 원 도달에도 지금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목표가 38만 원에 손절 28만 원은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니스입니다. 유니스는 이제 15일 이제 유상증자를 발표한 이후에 지금 주가는 좀 낮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 유상증자로 인해서 채권자 자율 협약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이제 벗어나서 경영 정상화와 이제 공격적 대규모 이제 육해상 풍력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채 비율도 이제 321%에서 160%로 낮아져 재무적 완전 정상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 정부의 이제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약에 따라서 또 이것도 유니스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것이고, 부실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이제 재무적으로 정상화가 되는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향후 이제 국내 대기업과 발전회사들과 공동으로 개발할 풍력단지 조성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유니슨까지 들어봤고요. 장마감 한 2분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아서 종목 상담 좀 못 갈 것 같고요.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2468포인트대까지 빠졌습니다. 2470선 마저도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요. 일주 흐름들 먼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500포인트 장 초반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기관 매도 물량 쏟아져 나오면서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빠지면서 결국에는 2470선까지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향 확인해 보시면 역시나 기관의 매도 물량이 더 늘었습니다. 3,337억 원 금융투자 쪽에서 지금 매도 물량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과 외국인 사는데 개인은 소폭 매수, 외국인은 2,823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결국에 SK하이닉스도 오늘 좋은 흐름 보이다가 약보합권 전환이 됐고요. 전기전자업종들 모두 조정 나옵니다. 현대차 환율 문제 그리고 파워 문제 겹치면서 14만 7천 원대까지 밀렸습니다. 포스코 철강 섹터 좋았는데 상승폭 많이 줄어서 2.8% 상승 정도에 그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는 2% 상승 유지하고요. 삼성물산도 1.58% 올라갑니다. 하지만 LG화학,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도 모두 빠지고 LG화학의 낙폭이 큽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나 낙폭이 커져서 굉장히 많이 빠졌네요. 807포인트대까지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 막판에 지금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좋다가 장 후반에 급격하게 꺾여 내려오는 완전히 부러지는 그래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외국인도 결국에는 매도 전환을 했고요. 기관이 4천억 원을 넘게 쏟아냅니다. 개인만이 지금 저점이라고 판단했는지 4,384억 원 줍고 있긴 한데 지금 수급 상황이 좀 꼬이고 있는 모습은 확실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상승폭 다 반납했습니다. 0.93% 상승에 그치고요. 나머지 종목들 특히나 신라젠이 지금 9%가 넘게 빠지고 CJENM도 9만 원 초반까지 밀리고 티슈진도 하락 반전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2종목들 빨간불 한 종목 보이고요. 바이로메드도 3-4% 올라가는 종목이 지금 강보합권까지 내려왔고, 펄어비스, 로엔, 메디톡스, 휴젤까지 전 종목 지금 하락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 체크하기 전에 일단 오늘 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 후반에 갑자기 장이 급격히 나빠졌거든요. 네. 권피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오늘의 경우에는 일단은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는 걸 어저께 좀 이제 시장에서 좀 예측을 나왔는데요. 어제 2시경에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기관 물량이 폭탄 매물 쏟아지면서 바이오 섹터들이 좀 출렁이는 그런 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오늘도 아마 바이오 조정이 나올 거라는 어느 정도의 시장 예상치가 나왔었는데요. 일단 그러한 우려를 오늘로서 좀 종식을 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첫날 좀 매물 폭황이 나왔는데요. 이는 일단 코스피 200 지수에서도 좀 바이오 섹터 대비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코스피 200이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다음 주인 옵션 만기를 좀 노리고 있는 좀 그 포지션을 좀 포지셔닝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바이오 섹터가 앞으로도 주도주가 될 거기 때문에 현재 오늘은 빠졌지만 내일 정도 그리고 또 휴일이 껴있기 때문에 휴일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좀 안정화 휴식 시간을 갖는 그런 주말에 껴있기 때문에 내일 정도 더 빠져준다면 그 중에서도 좀 올라갈 만한 주도주 그 바이오 종목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종목 편입을 하는 것이 좀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상진 팀장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 후반에 코스닥이 특히나 많이 부러졌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코스닥도 이제 그 820선에서 807포인트까지 밀렸어요. 네, 807포인트까지 약세로 완전 전환해서 그렇게 마감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게 이제 기관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이제 지수가 좀 힘을 잃었다고 생각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제 환차손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이제 매수의 폭을 이제 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이제 최근 이제 기관은 좀 팔고 외국인은 좀 매수를 하는 구도였는데 이제 외국인 매수세마저 꺾이면서 지금 이렇게 지수가 밀렸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이거에 대한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부터 다시 한번 지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8% 내렸습니다. 2466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코스닥 지수가 많이 꺾였습니다. 1.74%나 장 후반에 밀리면서 808.01포인트의 장이 마감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원 30전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원화 강세로 1062원 20전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장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수익률 점검, DB금융투자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의 신성델타테크 48.61% 상승 국면입니다. 마찬가지 이영환 차장의 경인양행이고요. 44.23%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메르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PB의 오이솔루션 18.22% 올라가고요. 오늘 함께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클럽원 금융센터의 김상진 팀장의 포스코 어제 오늘 좋았죠? 11.04%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분께 한 종목씩 AS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이솔루션을 추천해 주신 권홍섭 PB입니다. 네.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은 오늘 이렇게 좀 장세가 약세 속에서도 보합을 어느 정도 약보합을 유지하는 종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급하게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5G 관련돼서 대한강통신이라든지 이노바이러스든지 그러한 종목들 대비 상승률이 굉장히 저조했기 때문에 모든 그 매수 주체들 메이저들이 급하게 매수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의 흐름은 현재 12,500원에 어느 정도 종가가 끝났지만 앞으로도 한 14,000원까지는 급진적으로 급등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14,000원까지는 홀딩하는 전략 그리고 14,000원 이후에는 한번 단기 차익 실현을 노리는 그런 투자 전략이 좋아 보이는 종목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상진 팀장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가 좋잖아요, 요즘에. 이건 네네.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포스코가 철강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이렇게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오르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지금 이번 이제 올해 1분기도 이제 가격 인상이 좀 더 이어질 거고, 이제 춘절 대비해서 이제 재고 비축도 나타나서 이제 계속적인 업황에 대한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목표가를 이제 38만 원을 제시를 했었는데, 예, 아마 한 다음 주 정도 내지는 뭐 빠르면 내일 중으로도 다시 한번 수정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너무 지금 당장 수정하기에는 조금 성급하다는 측면이 들지만, 그래도 내일도 이제 상승을 이어간다면은 좀 더 높이 이제 한 45만 원 선으로 이제 목표가를 다시 잡아도 충분히 올해 이제 1분기까지라고 하면은 한 4월까지는 충분히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한번 그렇게 한번 전략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꾸도록 할게요. 원래 이제 새해가 밝아오면 여러 가지를 바꾸게 됩니다. 전략들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가끔씩 이제 긴장을 하시다 보면 말이 꼬이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내일의 주요 일정과 투자 정보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생일장 2부 이제 내일의 전략을 세워볼 시간 다가왔습니다. 오늘 장 후반에 워낙에 많이 밀렸기 때문에 좀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매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개인들도 좀 같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일은? 일단은 우리가 좀 큰 그림에서 좀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내일장 전략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코스닥 지수의 일봉 흐름상 흐름이고요. 일단은 오늘이죠. 825.57포인트를 찍고 이제 내려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고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서 고점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조정이 나올 것이다. 뭐 코스닥이 500까지 간다는 뭐 개인적인 뭐 사람들의 견해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이러한 좀 흐름을 월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다르한 지지선을 만드는 과정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봉으로 보시면은 현재 2015년 이후에 있는 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여기에서는 앞으로 788%포인트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 정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함으로써 일단 여기를 지지를 받고 코스닥은 앞으로 더 상승할 랠리가 가장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현재 만약에 매수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좀 성장할 만한 임상이 임박한 것들을 좀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투자 기관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물량과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현재 파생 옵션이죠. 옵션이 다음 주 목요일이 만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융투자와 기관의 옵션 합성 포지션을 어느 정도 또 새로이 구축을 판을 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내일까지는 한 번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내일 정도 종가 무렵에는 한번 매수를 해보고요. 다음 주 정도에는 옵션 만기까지는 약간적으로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나타날 장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좀 계속 하락하는 하락률이 큰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투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좋아 보이는 장인 것 같습니다. 네. 김성진 팀장은 내일 어떻게 대응하라고 좀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가 둘 다 좀 빠지면서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올해 들어서 코스닥과 코스피가 이제 연일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또 이제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와 이제 증시의 저평가 등으로 1월에 이제 우리 증시가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의 내수 활성화 기조로 인한 중소형주가 좀 두각을 나타낼 것 같고요. 또 이제 다음 주 중에 발표한다고 지금 기사가 나왔었는데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 코스닥 상승에 마찬가지로 불을 좀 지필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이제 정부의 이제 4차 산업 관련 예산을 또 증대한다고 하고 인프라 확대나 이제 이러한 계획으로 수혜를 보는 제약 바이오나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 볼만한 종목 한 종목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홍섭 PB님부터 여쭤볼까요? 예, 일단은 내일 정도에도 바이오 섹터가 좀 조정이 나온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좀 안정적인 대형주인 삼성 SDI를 한번 내일 공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약세장에서도 현재 강보합권이 한 1,000원 오른 208,500원에 끝났는데요. 일단은 거의 3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3개월을 또 상승하는 이러한 좀 시즌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보통 대형주의 경우 삼성전자라든지 삼성 SDI나 SK하이닉스 모든 대형주가 마찬가지로 한 3개월 조정을 했다면 3개월은 다시 또 상승한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일봉 흐름, 주봉 흐름상 21선 정도에서는 가격 방어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한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도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것 같고요. 밑에 내일 정도 한 번 더 하락을 나온다면 20만 6천원 밑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이러한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삼성 S 디스플레이에 대한 지분법 이익과 그리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S9이 출시가 다가오면서 거기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서 상승할 여력이 있고요. 또한 전기 2차전지 분야죠. 현재 전 세계에서는 7위 분야이지만 앞으로도 대형전지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연구와 매출이 증대가 되면 현재 5위권까지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삼성 SDI에 대한 흑자 전환 기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굉장히 현재 주가도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김상진 팀장은 어떤 종목 살펴보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하나머티리얼즈를 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반도체 장비용 지금 부품의 공급이 지금 계속적으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올해도 이제 반도체 공급사들의 투자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 이제 하나머티리얼즈도 이제 올해 하반기 신공장 증설도 완료했고 이제 내년에 또 이제 양산 확대로 인해서 실적으로 보나 차트상으로도 우상향의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제 핵심 부품이 이제 공급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이제 이 종목에 관해서 이제 영업 환경에서 충분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 장비 이제 핵심 부품 제조사인 만큼 이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머티리얼즈 내일 한번 지켜볼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PB, 하나금융투자증권 클로번금융센터 김상진 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